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CPA 시험을 언젠가는 볼 거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대박 꿀팁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본 CPA FAR exam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방법인데요. 일단 저는 ePass 코리아에서 인강을 들었습니다. 제 구독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광고는 아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렇게 잘 안 맞는 강사님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강사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일단 CPA FAR은 Intermediate Accounting, 그리고 Advanced Accounting, 그리고 Government and Non-Profi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Intermediate Accounting 같은 경우는 권호상 회계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권호상 회계사님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분의 강의력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쪽에 있는데 권호상 회계사님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권호상 회계사님의 강의가 워낙 그냥 이런 책의 내용보다는 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저는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권호상 회계사님 이 강의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정말 후회 않고 강추합니다. Intermediate Accounting에는 내용은 보통 BS에 있는 거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캐시부터 해서 Fixed Asset, Inventory, 아니면 본드나 리스 같은 거, 이런 밸런스시트에서 Asset이랑 자산이랑 Liability 쪽을 많이 다루고요. 이제 Advance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Equity Side 하시고 Income Statement, 이제 텍스 부분, 공공의 적이죠. 텍스는 텍스 있고, 이제 저는 M&A 쪽에 관심이 많은데도 M&A 회계는 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비즈니스 컨solidation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강사님은 이제 김용석 회계사님이신데 CPA랑 CFA 있으신 분인데, 제가 CFA 강의 들을 때 처음에 이분을 뵀어요. 그때는 이분이랑 잘 안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빨리 재생하기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 강의는 전 같은 경우는 1.6배속으로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느낀 게 좀 말을 천천히 하셔서 처음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구나 했는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엑기스를 쏙 빼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들으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애먹었던 부분이 Government랑 Non-Profit이에요. 비영리랑 이제 정부회계인데 전혀 본 적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배우는 회계랑. 그러니까 이게 어렵냐고 물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데빗 크레딧 처음에 자산, 부채 이런 거 배울 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익숙하기가 이제 힘든 거잖아요. 딱 그냥 그 느낌이에요.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하다. 그래서 많은 반복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ePass의 장점은 ePass가 베커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베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CPA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리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베커 책이 딸려 나와요. 이게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을 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시험이 컴퓨터니까 저는 일부러 컴퓨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했는데, 이 베커가 정말 좋은 게 이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문제 인터페이스하고 프랙티스 exam 이런 인터페이스가 시험이랑 똑같이 일치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시험 가서 알았는데,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정말 그냥 연습하는 것 같이 이미 적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았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재를 4월 1일날 받았더라고요. 근데 8월 17일날 시험을 봤으니까 4개월 반 정도 준비를 한 건데요. 쭉 준비를 할 수는 없었고요. 제 업상 어닝 시즌은 굉장히 바빠서 딴 거를 잘 못해요. 1분기 그리고 2분기 어닝스가 중간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토탈 합치면 한 달 정도는 이제 포커스는 하지 못하고 그냥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문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빡세게 준비한 거는 한 3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목표는 빨리 보는 거였어요. CPA 시험은 75%만 넘으면 패스인데, 이 코스트 앤 베네핏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100점을 맞는 것보다 그냥 빨리 패스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목표였어요. 이유는 영상에서 아직 공유는 안 했는데, 제가 CPA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자이반 타이반이었어요. 제가 롤모델로 삼고 계신 저희 회사 CFO가 IB 출신이기도 한데 CPA면서 이제 빅4에서도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CPA를 추천을 하시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로 부서로 옮긴 다음에도 계속 이걸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하는 거라서 뭔가 이제 빨리 그냥 패스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게 더 컸어요. 왜냐면 미국 특성상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네 과목을 다 94점인가 이상을 받으면 상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노려보면 좋긴 하겠지만, 목표는 일단 패스였기 때문에 80점으로, 왜냐면 75점 받으면 너무 간당간당하잖아요.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딱 그 정도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 회계에서는 좀 버린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 회계 처리를 할 때 미술품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짝 복잡하게 나오는데 몇 번을 들어도 살짝 머리에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다행히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구성인데요. 4과목이잖아요, CPA가. 근데 과목마다 살짝 달라요. FAR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총 시험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 동안 시험은 계속 흘러갑니다. 딱 한 번 멈출 수 있는데요. 이게 테스트렛이라고 해서 그냥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세션 중간중간마다는 쉬는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한 번 지정된 쉬는 시간 외에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션 테스트렛은 33문제 나오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예요. 이게 난이도가 그냥 미디움 디피컬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테스트렛은 또 33문제 멀티플 초이스가 나오는데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같은 레벨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첫 번째 세션을 좀 잘 봤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션이 TBS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문제예요. TBS 때문에도 제가 베커를 추천드리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그대로 그 포맷 그대로 시뮬레이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문제는 뭐냐면은 재무제표를 제가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 데이터를 놓고 아니면 adjusting entry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2개의 TBS 문제가 나와요. 각 세션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33문제를 푸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고칠 수도 있고 하고, 하지만 이 세션을 끝내시면은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션은 TBS 2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분 시간이 멈추고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네 번째 세션은 3개의 TBS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세션에도 3개의 시뮬레이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험의 난이도인데요. 일단 베커랑 먼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커에도 보시면은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가 있고 좀 중간 어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렛에서는 베커에서 가장 쉬운 문제랑 중간 문제 그 사이에 난이도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렛은 베커의 medium difficulty랑 이제 어려운 거 그 중간에서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커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시험에 대한 감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BS 같은 경우는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자료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확신이 잘 안 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첫 번째 테스트렛을 끝내는데 40분 정도 걸렸어요. 다 풀고 한번 아리까리 했던 거 다시 돌아가 보는데 40분 정도 걸렸고, 두 번째 테스트렛은 1시간,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나머지 시간을 1분도 아낌없이 다 썼는데요. 이게 시험이 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운이 없었던 게 컴퓨터가 2번이나 꺼졌어요. 시험을 보는데. 이거 날라갔으면 어떡하지 하고 막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첫 번째는 이제 멘탈을 잡고 아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자 하고 사람 불러갖고 다시 켰는데 사람이 괜찮다고 다 세이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고 흐름이 살짝 끊겼지만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제 또 열심히 풀고 있는데 한 번 더 꺼지는 거예요. 와, 이때 열이 그냥 확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불러갖고 그랬더니 사람이 두 번째 꺼진 거 보니까 너 자리를 옮겨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구석으로 또 옮겼거든요. 짐 다 챙겨갖고 옮겨서 거기서 또 다시 컴퓨터 키고 코드 넣고 막, 그래서 시뮬레이션 푸는데 흐름이 좀 끊기고 약간 멘탈 관리에 좀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시험 끝나고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크게 빵점 하나 주고 왔죠. 뭐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대박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풀면서 알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중에 리서치 하는 문제가 있어요. 리서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회계 지침서를 보고 어떻게 하는 어느 조항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찾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조항을 이렇게 서치를 해갖고 찾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게 리서치 할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서베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가 리서치 프로그램을 리서치 문제 외에 다른 데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은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하는 게 훌륭한 경영자잖아요. 제가 문제 중에 레비뉴 인식하는 것 중에 오버타임이랑 애터 타임에 언제 수익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나와서 막 아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었으면 저는 리서치에 들어가서 레비뉴 인식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답을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험부터는 이렇게 빨리 찾는 연습을 해갖고 아리까리한 문제가 나오면은 리서치를 찾아봐서 거기서 힌트를 좀 얻어서 문제를 풀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베이에 이런 걸 물어볼 정도면은 얘네들도 아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고 거기다 놨다는 거는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FAR exam을 봤고요. 결과는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다음 과목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왜 다음 과목을 지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계획인지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